패밀리데이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대부분의 공휴일이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주말과 더불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월에는 패밀리데이 연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패밀리데이가 알버타주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1990년 당시 알버타주의 부지사였던 헬렌 험리가 당시 캐나다 총리 돈 게티의 조언에 따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만든 날이 패밀리데이의 시작이었는데요. 시행 초반에는 더 이상의 추가 공휴일은 불필요하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 공휴일인데요. 실제 패밀리데이라고 부르는 건 BC주와 알버타주,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 및 사스카추안주뿐이고요. 다른 주에서는 헤리티지 데이, 허리타지 데이 혹은 아일랜더 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팬데믹 중에 일자리를 찾는 것은 틀림없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어렵고 우울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그중 토론토는 현재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현재 2021년 인구조사를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기관은 캐나다 전역에 32,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올려 나라의 인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감독직인 계산직과 감독직인 팀리더 등 두 가지 주요 직책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상인지,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캐나다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주당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합니다. 또한 지원하기 위해선 최대 3년의 경력과 이전 경력에서 감독을 했던 2명의 레퍼런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작업은 밤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며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직책 고용에 대한 마감일은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작업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페스카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통계청은 또한 전국적으로 사무직 1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한 병당 6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이자 요청을 수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난 병당 0.4ml씩 추출해 5회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원래는 0.3ml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게 정량이나 추출하고 생리식염수에 희석하는 과정에서 손실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0.4ml씩 뽑도록 했던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 따르면 저용량 주사기와 주사 바늘을 사용하면 백신 한 병에서 6회 접종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40만 회분이 캐나다에 도착해 분배되고 2월 마지막 주에는 47만 5천 회분이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저용량 주사기와 주사 바늘이 충분히 공급된 상태라며 앞으로 몇 주는 무리 없이 쓸 수 있으며 5월경에 추가분이 도착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6회분 추출은 즉시 적용되는 사안이며 한 병당 들어가는 용량에는 변화가 있지만 공급받기로 한 총량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모더나에게서도 4천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한 상태라 현재 2021년 연말까지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분량만 8천만 회분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지연이 생겼지만 일시적인 지연이라 백신 접종 계획엔 차질이 없다 라며 9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트래포드 출신의 29세 한 남성이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불법 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경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2월 8일 월요일 CBSA 검문소에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 직원과 공공검역관에게 검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코로나 검사 확인서는 음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이는 조작된 문서로 사실은 양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남성은 위조된 문서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4월 19일 브램튼에서 온타리오 사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발표문에서는 공중보건과 논의한 결과 HPA 또는 비상관리법에 따라 추가 범행이 없었고 필요한 검역 기간 동안 호텔로 이송을 촉진했다 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도시를 이동하기 위해서 TTC 대신 우버와 리프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만 하더라도 TTC의 매출 손실액이 $7천만 넘는데요. 리드페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승차 공유 플랫폼의 공정한 규제를 지지하는 연합은 해오는 매일 평균 17만 6천 건의 차량 운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간 약 3,100만 건의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TTC 평균 이용 비용이 2.35달러로 계산하였을 때 보고서는 우버와 리프트로 인해 TTC가 7,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과 비교하며 우버나 리프트 같은 앱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 손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우버와 리프트가 토론토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와 TTC 이용률이 하락한 시점의 상관관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2015년부터 TTC 이용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감소가 시작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TTC가 우버와 리프트에게 승객을 빼앗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더욱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의 혼잡도를 증가시키고 전차나 버스 노면의 교통은 덜 효과적이게 될 수도 있는 움직이기 위한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2021년 2월 9일에서 12일이 연장된 2021년 2월 22일까지 시간당 8.5kH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프피크 요금은 모두에게 7일 24시간 적용됩니다. 리포드 에너지부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온타리오 지역 주민들이 스테이 앳 홈을 잘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하며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알버타를 포함한 서부 캐나다는 극지방의 저기압 소용돌이로 인해 혹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캘거리의 기온은 며칠째 영하 25도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혹한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찾은 날씨 리포터가 있어 화제입니다. 웨더 네트워크의 리포터 카일 브리트는 젖은 수건을 밖에 가지고 나가 그대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수건 썰매로 언덕을 내려가는 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2월 6일 트위터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24만 회 이상의 조회와 12,000회 이상의 리트윗을 기록했습니다. 브리트는 후속 트윗을 통해 수건을 말았더니 끝부분이 그대로 부러졌다 라고 밝히면서 와이프에게 미안하다, 새 수건을 사야겠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재 캘거리 날씨는 최고 기온 영하 23도, 최저 기온은 영하 35도이며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4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일 화요일 진행된 미국 텍사스주 제394주 지방법원의 한 온라인 재판 심리에서 변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기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자주 사용되는 온라인 미팅 프로그램 줌의 필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일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녹화되어 지방법원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되었고 순식간에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에는 깁스 바우어 지블스 바우 판사가 고양이로 변한 변호사 로드 폰튼에게 폰튼 씨, 비디오 설정에서 필터를 켜둔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하고 당황한 폰튼 변호사가 저 여기 있습니다. 판사님,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라고 밝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텍사스주 제394주 지방법원 판사 로이 퍼거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전했습니다.